88쪽 봐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부동산 공법은 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생겨나기도 하고 또는 없어지기도 하는 법이 바로 이러한 개별법이 공법이었고, 그 중에서 약 한 1200개 정도가 있는데 10%에 해당이 되어지는 게 부동산에 관한 공법. 그 120개 정도를 시험범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6개만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농지법까지를 우리 시험범위로 해서 이걸 과목 명칭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칭했다라고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공법의 특성상 시각과 계속 개정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개정될 내용들이 한 80%가 남아 있어요. 대폭도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개정 법률이 일단 어디에 이제 뭐 학원이나 어디에 뭐 출판사의 홈피에 인터넷 홈피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부동산 공법에 관해서는 그걸 자료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그 중에서 개정법률 중에서 10%도 안 돼요. 10%. 이런 부분들은 제가 취사 선택을 해서 꼭 나올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왕좌왕할 거 없고 계속해서 법이 바뀌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뀌는 개정법률을 별도로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아예 언급을 안 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껏 제가 세룸에서 12년간 강의를 하는데 개정법률을 제가 알려드린 거 이외에 출제된 사례는 아예 없다. 자신 있으니까 더 이상 뭐 개정을 갖다가 할 필요도 없다. 제가 하는 거 이외에는. 내용 아시겠어요? 그렇게 갑니다. 자, 이번에도 대폭 개정이 됐어요. 용도지구. 자, 우선 용도지구 의 보겠습니다. 용도지구라 하면 용도지구라 네모 딱 엮고, 자,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건대, 연대 좀 배웠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자, 이 부분만 미칠고요. 다른 거 이해 안 갑니다. 쭉 공부를 해봐야 돼요. 자, 행위제한까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행위제한은 이순환에서 들어갈 거예요. 자, 첫 줄 끝에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 밑줄. 자,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 밑줄 그었어요. 자, 그러면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 위에 덧붙여서 지정하네요. 그죠? 가로 열고 중복 지정이라고 써놓습니다. 중복 지정. 이렇게 딱 써요. 별표 치고 중복 지정 별표.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첫 번째 내용이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죠?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밑에 용도지구의 지정 종료해서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90쪽을 보세요. 90쪽에 개발진흥지구가 나오죠. 제일 위에. 개발진흥지구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그 5개 나오죠. 여기까지를 이렇게 해놔요. 그냥 이렇게 다 해. 다 하고, 자, 88쪽 종류 밑에 나오잖아요. 거기부터 거기에 90쪽에 제일 위에 가로 3번 용도지구 신설 위에까지 X 해놔요. X. 지워요. 자, 지우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걸 오려 붙여야 되는데 오려 붙이면 또 굉장히 불편하니까 아예 이 두 장 중에서 이번에는 제가 첫 장만 제가 설명이 나갈 겁니다. 한 장만. 이 두 장을 거기에다가 삽입을 해놔야 돼요. 거기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옆으로 해서 딱 붙여놔야 되겠네. 이 두 장을 그 자리에다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이 내용은 요약서에 별도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지금 계속 개정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집에 삼순환 때 요약집이 또 나오거든요. 그 요약집을 병행해서 또 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자, 좀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줍니다. 이 내용을 오래 붙이지 하지 말고 너무 오래 붙이면 또 힘드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이렇게 삽입해 놓으세요. 그래, 이렇게 딱 풀로 붙여놔. 그냥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보면 오늘 나간 프린트물입니다. 오늘 나간 프린트물을 봐야 돼요.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봤어요? 자, 용도지구 개정법령해서 기본서 88쪽에 붙여놓으세요 했죠? 예. 자, 가로 1번에 종류가 나옵니다. 용도지구 종류가 나와요. 자, 1번에 경관지구 이렇게 나오죠. 자, 밑줄 그어놓고 경에 동그라미 치고, 우리 선생님들 그 인문사 하루 완성을 들으신 분 있어요? 들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선생님들 인문사 하루 완성을 들으신 분은 제가 이때 벌써 11월에 녹화를 하면서 이 개정법률을 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데 조금 쉬울 것이고, 이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안 들으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 거야. 이거 해야 돼. 여기에. 자, 보겠습니다. 경관지구에 밑줄 그어놓고 경에 동그라미 딱 칩니다. 자, 2번에 고도지구가 나오죠. 고도지구에 밑줄 그어놓고 고에 동그라미 딱 칩니다. 방화지구에 밑줄 긋고 방에 동그라미 치고, 방제지구에 밑줄 긋고 방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5번 보호지구 나오죠. 밑줄 긋고 보호에 동그라미 딱 쳐요. 보호. 자, 취락지구 나오죠. 자, 취에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7번 보세요. 개발진흥지구 나와요. 밑줄 그어놓고 자, 개에 동그라미 딱 치고, 그 다음에 8번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특에 동그라미 치고, 자, 9번에 복합용도지구 나와요. 복에 동그라미 칩니다. 10번은 기타 이렇게 잡아가겠습니다. 10번은 기타 이렇게 잡아가는데, 지금 이 내용이 법 조문을 갖다가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지금 그대로 제가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법 조문 순서대로 그대로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첫 글자를 딴 걸 이걸 외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바꾸기도 할 거예요. 자, 요렇게 갈 겁니다.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용도지구인데, 용도지구는 중복지정 할 수 있다 없다? 에? 있다. 용도지역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용도지구는 중복지정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용도지구가 지금 10개가 나와요. 기타까지 해서 10개가 나와주는데 이렇게 갈 겁니다. 경고하겠다 이렇게 갈 거예요. 경고한다. 방방뛰는 이렇게 갈 겁니다. 방방뛰는 자, 인문사 하루완성 공부하신 분은 알 거예요. 방방뛰는 취객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방방뛰는 취객을 이렇게 보호하는 자는 이렇게 갈 거예요. 보호하는 자는 이렇게. 경고하겠다. 방방뛰는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경고한다 이렇게 갈 겁니다. 자, 라고 어디에 실렸냐면 특보로 실렸어요. 특보 이렇게 갈 겁니다. 특보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가. 자, 따라서 한번 해요. 경고하겠다. 방방뛰는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경고하겠다. 방방뛰는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경고하겠다. 어디에 실렸어요? 특보에 실렸다. 특보에 실렸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따라서요. 경관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방제지구, 취락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요 개그에서 기억을 끝쪽으로 돌려버릴 겁니다. 복으로 이렇게 돌릴 거거든요. 자,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기타. 자, 다시 경고하겠다. 방방뛰는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경고하겠다. 라고 어디에 실렸어요? 특보에 실렸다. 특보에 실렸다. 다시 가요. 따라서 합니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기타. 자, 보겠습니다. 경관지구 봐요. 자, 경관지구는 경관만 비출 거예요. 경관 목적으로 쓰임새를 밝히려고 그래요. 무슨 지구라고 한다? 경관지구. 자, 경관의 보존,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자, 일단 경관 목적으로 쓰임새를 밝혔다. 무슨 지구? 경관지구. 가나다. 법조문 순서 그대로 제가 엮은 겁니다. 가나다 묶어요. 자, 자연 경관지구 밑줄 그어놓고 자의 동그라미 딱 칩니다. 시가지 경관지구 밑줄 긋고 시의 동그라미 칩니다. 다목의 특화 경관지구 밑줄 긋고 특화의 동그라미 칩니다. 특화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쳤어요. 자, 여기 봐요. 경관지구에는 다시 경관 목적으로 쓰임새를 밝히는데 다시 세분되어지는데 세 가지로 세분되어집니다. 뭐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이렇게 되죠. 자연 경관지구. 그 다음에 또 무슨 지구? 옳지. 시가지 경관지구 이렇게 됩니다. 경관지구. 그 다음에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되어지죠. 특화 경관지구. 자, 여기 봐요. 자, 이거 이어주셔야 됩니다. 경관지구는 세분하는 겁니다. 더 세분을 했더니 어떻게 세분이 가능하냐면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로 세분됩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내용 됐어요? 경관지구를 세분해라 하면은 이렇게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자, 일단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부터 경관지구에서 경부터 외우겠습니다. 경자시 특화라고 외우겠습니다. 옛날 애인 이름이 경자였는데 경자씨가 특별히 화를 많이 내. 만났다면 화내는 거야, 이형. 그래가지고 헤어졌지. 너무 선정적이지? 제가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썰렁해요? 이 나이에 먹어서 어떻게든지 걔가 한번 하려는 열정을 높이 사줘야지. 썰렁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부끄러가지고. 경자씨라는 애인이 있었는데 헤어졌지. 왜 그러냐, 만나기만 하면 특별히 화를 내. 썰렁하다 됐잖아. 따라서요. 경자씨 특화, 경자씨 특화, 경자씨 특화. 우리 경관지구 하면 뭐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다시 한번 뭐 옳지. 자, 이 세 가지 외워주셔야 돼. 자, 그러면 잠깐만. 자연 경관지구는 자연 경관 목적으로 쓰임새 밝혀 시가지 경관 목적이지, 특화 경관지구는 특별한 이 목적으로 해서 경관을 갖다가 쓰임새를 밝힐 때야. 자, 그러면 이 내용 한번 보게요. 내용은 중요한 거 없는데, 자, 자연 경관지구 한번 보겠습니다. 산지, 구릉지 등 자연 경관 밑줄거예요. 자연 경관 목적으로 쓰임새를 밝히면 뭐다? 자연 경관지구 이렇게 잡아갑니다. 보호하거나 유지, 보호 밑줄, 유지 밑줄. 자연 경관을 보호 유지한다 하면은 무슨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이렇게 갑니다. 자, 시가지 경관지구 보세요.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이렇게 되죠. 말 그대로 시가지죠. 시가지의 경관 밑줄, 시가지의 경관 밑줄. 자, 시가지 경관 목적으로 쓰임새 밝히면 무슨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야. 보호 밑줄, 유지 밑줄 요 정도만 체크 한번 하고, 형성도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형성까지 밑줄에 자세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 자연 경관 목적으로 또는 시가지 경관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도 틀만 잡아갑니다. 특화 경관지구 보세요. 특화 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개의 수변 이렇게 나오죠. 자, 수변 밑줄 한번 그어놓고,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밑줄 한번 그어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은 주로 문화재, 전통 사찰 등 다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 밑줄. 특별한 경관 목적으로 쓰임새를 밝힐 거야.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런다? 특화 경관지구. 다시 특별한 경관 목적으로 쓰임새를 밝히려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특화 경관지구다.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자, 잠깐 거기에
수계가 있고 수변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게 한강이 있다, 무슨 금강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본류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수계라 그럽니다. 수계. 여기에 변까지, 수변은 여기에서 200m 내지 300m, 500m까지 지정이 돼요.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강의 경계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200m에서 500m까지 지정이 돼요. 이런 것 등을 뭐라 그러냐면 수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수변. 자, 수변이나 이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문화재나 이제 전통 사찰 등이 또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것 등에 있어서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특화 경관지구다. 자, 특별한 경관이다 이렇게 자복합니다. 다시 한번 자연 경관 목적으로 쓰임새를 밝혀 뭐다?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을 목적으로 해서 보호 유지한다 이런 말 나와요. 시가지 경관지구. 특별한 경관을 갖다가 수변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전통사찰 이런 것들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 등의 요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 형성한다 하면은 무슨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자, 내용까지는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용은 몰라도 괜찮고, 자, 경관지구 하면 세 가지 세면 돼요.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따르세요. 경자시 특화. 자, 2번 고도지구 갑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자, 이 부분입니다. 최고 한도를 규제, 밑줄 두 줄 별표.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자,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최고 한도 및 최저 한도를 규제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뭐가 있었냐면 최고 고도지구와 최저 고도지구가 있었습니다. 이거 없어졌어. 이거 없어졌다.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그냥 고도지구 하면은 높이의 최고 한도 규제야, 최저 한도 규제야. 최고 한도를 규제해. 이제 최저 한도 규제하는 건 내용이 없어 있다고. 다시 한번 최고 고도지구다 하면 최고 한도를 규제해, 최저 한도를 규제해, 최고 한도를 규제하겠다. 뭐 100m 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200m 높이, 뭐 50m 높이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라는 말이 아예 삭제되고 없고, 이제 고도지구 하면 최고 한도 규제한다, 높이에 최저 한도 규제한다,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 이거 꼭 잡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고도지구라 하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및 최저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하면 틀리는 거야. 최저 한도 없어졌어요. 자, 방화지구, 방제지구 딱 묶어놓습니다. 묶었어요. 자, 이거 봐요. 방화지구, 방제지구 나오죠? 자, 화재를 예방한다. 방화지구. 재해를 예방한다. 방제지구입니다. 자, 잠깐만. 재해를 예방하는 게 방제야. 뭐 지진이 됐든지 쓰나미가 됐든지 간에 뭐 집안에 붕괴가 됐든지 간에 무슨 놈의 전부 다 재해는 모든 재해를 예방한다면 방제지구입니다. 그래요? 화재는 재해에 해당이 돼야 안 돼. 화재는 재해가 아니야. 이번에 그 제천에서 화재 사건 나가지고 인재다 해가지고 재해잖아. 그거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재해 아니야 화재가? 왜 중요한 거냐면 방제지구라 하면 풍수의 산사태, 기타 집안 붕괴, 뭐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쓰나미가 됐든지 화재를 포함하여 온갖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가 방제지구다 하면 틀린다고. 이렇게 많은 재해 중에서 화재만 따로 떼었단 말이지. 내용 이해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화재를 포함한 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방제지구다 하면 틀려. 이렇게 많은 재해 중에서 화재만 따로 떼었다고. 왜? 도시지역 내만 지정되는 거야. 방화지구는 도시지역 내만 지정되는 거야. 만약에 시골에 방화지구가 지정되면 우리 목조 건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방화지구는 어디에만 지정된다?
도시지역만 지정된다. 방화지구가 지정되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지정되면 그 지역이 화재가 잘 나, 안 나? 안 나는 거지. 전부 다 내화구조로 해야 된다고. 건축비용 올라갑니다. 불연제로 써야 되고. 화재가 안 나. 그래서 건물을 따닥따닥 지을 수 있다고. 내용 이해가요? 아, 그렇단 말이지. 내화구조니까. 예, 뭐 3층에서 불이 났다 하면 그냥 불 끄고 소방차 와서 불 끄고 다시 페인트 칠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야. 옆 건물로 번지고 그런 것도 없어. 다 내화구조니까. 도시 지역만 있는 게 뭐다? 방화지구야. 근데 방제지구는 재해라는 게 도시지역 내에도 재해가 있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시골에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 전국도 어디에나 지정되는 거라고. 방화지구는 도시지역 내만 지정돼. 그래서 화재만 따로 뗀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럼 한번 봐봐.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 화재 밑줄 예방 밑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뭐다? 방화지구다. 방제지구는 풍수의 산사태, 지방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재해 밑줄 예방 밑줄. 여기 화재를 포함하여 재해 예방하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아, 이거 이제 중요하고. 자, 방제지구를 보면 가나 나오죠? 자, 묶어놓고 시가지 방제지구의 밑줄 시에 동그라미 치고 자연 방제지구 밑줄 자에 동그라미 쳐. 방제지구 하면 두 가지로 뭐 한다? 이렇게 세분한다. 방제 시작으로 갈 거예요. 방제 시작 이렇게 갈 거예요. 온갖 재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방제지구다 하면 방제 시작 이렇게 갈 겁니다. 따르세요. 방제 시작. 방제 시작. 시가지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방제 시작. 자, 방제지구 하면 두 가지 뭐뭐?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방제지구 두 가지 시작.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이렇게 나오죠. 잘 봐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무조건 출제. 기출됩니다, 이거. 자, 이거 개정법률 기출되니까 잘 봐요. 자,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어느 지역이에요? 시가지죠? 도심지죠? 시가지로서 자,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이 말 나와요. 자, 밑줄 긋고 별표입니다.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밑줄 긋고 별표.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다. 자, 그 밑에 자연 방제지구 나와요.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밑줄.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밑줄 별표.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입니다. 자, 시가지 방제지구는 무슨 개선 등을 통하여?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이렇게 되죠. 개선 등을 통하여 이렇게 되고, 자연 방제지구는 건축 옳지 제한 등을 통하여 이렇게 됩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내용 크로스되면 틀려요. 시가지 방제지구를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하면 틀립니다. 시가지 인구와 산업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인데 건축 건물 못 지켜 오면 어떡하라고 그래야. 자연 방제지구 시골인데 시설 등이 별로 없는데 뭐 시설 개선해. 내용 크로스되면 틀려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다시 시가지 방제지구는 뭘 통해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자, 자연 방제지구는 뭘 통해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자, 잠깐만.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자, 잠깐만요. 자, 우리 서울 강남이 강남 신시가지가 70년대 후반에 영동 토지구역정리 사업에 의해서 토지구역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시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토지구역정리 사업법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우리 도시개발법에 다다음 주에 하는 도시개발법에 환지 방식으로 왔어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법인데 거기에 의해서 강남 신시가지가 이루어졌다고. 요때 강남 신시가지는 자고 나면 1억씩 오르죠. 반듯반듯하게 요때 이제
토지구역부터 하고 정리하고 길부터 냈어요. 막 8차선, 10차선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석가지가 조성이 된 사례입니다. 여기에 도로 밑에 뭐를 묻었냐면 우수관, 하수도관을 묻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시간당 70mm를 커버할 수 있는 시간당 70mm를 커버할 수 있는 우수관, 하수도관이 묻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강남 신시가지가 조성된 게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깨끗하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흙이나 모래나 자갈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시간당 한 40mm 정도밖에 커버를 못합니다. 비가 내리면. 그런데 만약에 시간당 예를 들어서 70mm가 내려버리면 3cm가 어디로 가냐 이 말이야. 물이 어디로 가요? 탄천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어. 한강으로 흘러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이게 쌓이는 수밖에 더 있어요 물이. 그죠? 그러니까 강남에 비가 많이 내렸다 하면 무조건 침수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이거 아니야.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그랬으니까 이걸 갖다가 교체를 해줘야지. 그죠? 아니면 수저로 파내든지 이걸 갖다 교체를 해줘야 돼. 그러면 시간당 얼마짜리로? 요즘에는 이제 국지성 호우가 강하게 이제 자주 내리니까 시간당 100mm짜리로 교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 교체하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 돈이 뭐 어떻게 뭐 몇 메트당 억 단위가 들어가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교체 작업 해줘야 된다고. 아예 손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편해? 차라리 침수되면 1000만 원씩 보상해 주는 게 나아. 그것이 훨씬 나아요. 예, 돈이 저렴한 거야. 이거 강남에서도 알고 있어요. 서울특별시에서도 알고 있고 재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 이런 것 내용들도 알고 있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 방제지구하고 방화지구는 이렇게 세분이 안 됐었어요. 근데 요 근래에 와서 이제 몇 년 전에 든 건데 이게 왜 세분이 되어졌냐면 요 몇 년 전에 그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춘천에 가가지고 그 산사태 나서 함몰된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상자가 발생했죠. 그죠? 그렇게 됐어.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그 해에 이게 나눠지면서 그런 데는 건축물 못 짓도록 하자 하는 내용이야 이게. 이렇게 극경사지 등에서 이 건물 지어가지고 민박하도록 하면 어떡하냐고 산사태 나가지고 밀어버리면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게. 개정 법률 나눠지는 게. 자 아무튼 방제지구는 두 가지로 나눈다. 시가지 방제지구하고 자연 방제지구하고 이렇게 나눈다. 자 그거 찾고 그 다음에 보호지구 하겠습니다. 보호지구. 자 보호지구. 법조문의 순서는 보호지구가 먼저 나오는데 저는 이제 보호지구를 뒤쪽으로 이렇게 돌렸죠. 보호지구 봐요. 법조문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문화재 중요시설물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중요시설물 네모였어야 돼요. 자 중요시설물이 뭐냐 하는 거. 중요시설물이 뭐다? 항만 밑줄, 공항 밑줄, 공용시설 밑줄, 교정시설 밑줄, 군사시설 밑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중요시설물 뭐예요? 한번 읽어보기만 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작.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한번 더 해요. 시작.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항만, 공항, 공용시설이 뭐냐면 우리 청사, 광주광역시청, 서구청 이와 같은 청사 종류의 그런 걸 공공업무시설이라고 그래요. 공공업무시설. 세종에 가면 국토교통부 건물이 청사들이 이런 것들이 공공업무시설이 바로 공용시설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적 주체가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정시설이라는 표현 나오죠. 교정시설이 뭐야? 교도소. 이 교도소는 목적이 뭐냐면 교도소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교정할 목적이에요. 이 뭐 그냥 깜빡 집어넣을 목적이 아닙니다. 깜빡 집어넣어서 교정되면 밖으로 내보내겠다 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도소 같은 경우는 이게 주거단지 옆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요. 왜? 저기 보고서 저쪽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이게 교화를 시켜가지고 이거 무조건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정하려고 하는 시설이에요. 교도소는. 예. 자, 그래서 이제 교정시설이 바로 그거고 보호소, 감옥 뭐 이런 거지요. 예. 그 다음에 보면은 군사시설, 뭐 이런 것은 이제 각종 이제 군부대 따위죠. 이런 것 등의 중요시설물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에 가나 다 묶어야 되겠어요. 자, 보호지구 하면 세 가지로 세분됩니다.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밑줄 긋고 역사에 동그라미 칩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밑줄 긋고 중에 동그라미 칩니다. 생태계 보호지구 밑줄 긋고 생에 동그라미 칩니다.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자, 이 부분은 별표 쳐야 됩니다. 또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요거는 별표 쳐야 돼요. 예. 자, 보호지구 세 가지입니다. 선생님들 보호지구 세 가지 한번 불러보세요. 보호지구 세 가지 뭐뭐뭐 옳지.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또 뭐가 있어요?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또 뭐가 있어요? 옳지. 생태계 보호지구. 다시 한번 세 가지 시작. 자, 다시 한번 보호지구 세 가지 시작.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다시 한번 보호지구 세 가지 시작.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중생을 보호해 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중생을 항상 보호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단일민족으로 지금까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르세요. 역사적으로 중생을 보호했다. 보호지구, 보호했다. 역사적으로 중생을 보호했다.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역사적으로 중생을 보호했다. 보호지구,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역사적으로 중생을 보호했다. 자,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별표인데요.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이 부분 네모. 시설 및 지역 네모 별표입니다. 보호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자, 시설 및 지역에서 시설 동그라미, 지역 동그라미 칩니다. 자,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에서 시설 및 지역 꼭 잡아야 돼요. 건축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설 및 지역으로 끝나야 돼요. 건축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건축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건축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여기 봐요.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또 외워야 돼.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에서 역시지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 출제돼요. 자, 이거 시험 문제 출제됐더라고 보니까 역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야. 따라서요. 역시지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시설 및 지역,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시설 및 지역. 건축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설 및 지역으로 나와야 돼요. 역시지. 자, 남옥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를 보면 중요시설물 밑줄 긋습니다.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죠. 자, 중요시설물이 뭐냐? 가로 열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자, 중요시설물의 보호 기능의 유지 및 증진, 요게 바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다. 자, 생태계 보호지구, 야생 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입니다. 자, 따르세요. 역사적으로 중생을 보호했다. 보호지구,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역시지 시설 및 지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자, 그 다음에 취락지구 가겠습니다. 취락지구, 녹지관리, 농림, 녹간농자죠. 시골이죠. 자, 개발제한구역, 도시차용공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다 해서 가나, 오른쪽 위에 갔습니다. 가나 묶어야 되겠죠. 자, 자연취락지구에서 자자 동그라미, 집단 취락지구에서 집의 동그라미, 별표 두 개 다 잡아야 됩니다. 자, 별표 두 개 다 잡아야 돼요. 자, 취락지구 하면은 두 가지로 자집 가겠습니다. 자집 가겠습니다. 자, 취락지구. 무슨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 자집 갈 거예요. 자, 취락지구 두 가지.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취락지구 두 가지.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아, 이거 별표 내용 잡아야 돼요. 자, 녹간농자 밑줄 그어야 돼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밑줄 그어요. 자, 자연 취락지구에서 녹간농자 밑줄 그었어요. 시골 이렇게 잡아갑니다. 시골에 마을이 있어요. 무슨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자, 녹간농자 시골이야. 우리 시골에 가면 마을이 있어요. 무슨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자,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밑줄 그어요. 자, 개발제한구역 밑줄.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집단 취락지구. 자, 우리 시골에 마을이 있다 하면 무슨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마을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집단 취락지구. 이렇게 잡아가면 돼요. 선생님들 여기 개발제한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지면 이게 산발적으로 한두 채씩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도로 내줘야 되고 상하수 설치해야 되고 통신선 깔아야 되고 다 개발되잖아.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에요. 현 상태 그대로 묻겠다 오늘 할 겁니다. 따라서 집단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마을을 형성해라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온다고. 이렇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축이라는 말은 건축법상 용어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법상 용어예요. 건축법에서는 이축이라는 말이었고 이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집단 취락지구 보신 분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집단 취락지구 보신 분 없어? 개발제한구역 한 번도 못 봤어요? 개발제한구역 지산유원지 쪽으로만 가더라도 다 있을 거예요. 다 거기에 개발제한구역은 여기서부터 개발제한구역이다 해서 표석이 다 있다니까. 다 있어. 이것도 설치가 국토교통부의 시행규칙에서 나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여기에 50cm가 더 들어가 있어. 1m 높이거든. 이게 10cm고 이거 견디고딕으로 돼 있다고. 하얀 거에 개발제한구역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 검정 글씨로 제한구역 이렇게 다 이거 있어요. 200m마다. 근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돈 없으면 한 500m 하나씩 설치하지. 전부 다 설치 기준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1m, 여기에 50cm가 밑으로 땅 밑으로 들어가야 돼. 가서 한번 이게 해봐. 넘어가나 안 넘어가지. 이거 다 있어. 표석이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취락지구 그 안에서는 뭐도 할 수 있냐면 음식점도 할 수 있다고. 음식점. 거기서 음식점 잘하는 데는 제가 이제 고양시에서 한 20년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진짜 잘하는 집은 막 대기표를 받아야 돼. 대기표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음식점이 돈을 엄청 법니다. 엄청 벌어.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이 권리금이 6만원 값이라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내가 음식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음식점 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그건 다 그런 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시험범위에 해당이 안 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그걸 클릭해서 쭉 보면 그게 나와. 5년 이상 거주한 자는 거기에 그런 음식점을 할 수 있다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6만원 값이라고 해서 권리금을 주고 사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게 보통 2억에서 3억까지 형성이 돼 있다고. 권리금만. 개발제한구역이다 하면은 무슨 취락지구라 그래?
집단 취락지구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있거든. 그러면 집단 취락지구 보면 선생님들 여기 보면 개발자연구획 내에 있는 취락지구는 봐봐. 일반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 마을 가면 어떤 집은 기와집, 어떤 집은 뭐 조그마한 게 양옥으로 짓고 어떤 집은 초가집 이렇게 지을 수 있거든. 근데 개발자연구획은 이렇게 못 지어. 똑같다고 비슷해. 어디를 갔더니 전부 다 마을이 한 마을이 모형이 똑같아. 이런데 봤어요? 봤다고 해야지. 그래 안 봤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자 그래. 그게 집단 취락지구야. 똑같아 이렇게 되어 있는 취락지구가 있어. 모형이. 어디는 기와집 있고 어디는 무슨 뭐 양옥집 있고 어디는 2층 있고 어디는 1층 있고 이게 아니야. 2층이면 2층 1층이면 1층으로 다 같이 이렇게 된 데 있다고. 취락지구가.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집단 취락지구야. 자, 그 자꾸 이제 개발진흥지구 나오죠. 개발진흥지구 나오는데 개발진흥지구가 뭐냐면 선생님들 요 개발진흥지구 요건데 요 개발진흥지구가 뭐를 집적화시키는 집적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허브 개념 여기 집적화시키는 거야. 막 이 집단으로 이쪽만 개발하고 하는 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이면 주거기능을 집적화시키고 상업기능은 상업기능, 공업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개발진흥지구다. 집적단지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자, 가나, 다라, 마 딱 묶어놓고. 자, 주거개발진흥지구 밑줄 주의 동그라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의 동그라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의 동그라미 칩니다. 복합개발진흥지구 복의 동그라미 치고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까지 네모였고요. 특정개발까지 가겠습니다. 자,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다 하면은 이렇게 갈 거예요. 주사는 관복이라는 사람이 특정 개발했어요. 특정 개발했다.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선생님들 따르세요. 주사는 관복이가 특정 개발했다. 주사는 관복이가 특정 개발했다. 주사는 관복이가 특정 개발했다. 따르세요.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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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사는 관복이가 특정개발했다. 주사는 관복이가 특정개발했다. 잠깐만요. 이 내용까지는 잡을 필요가 없는데 제 설명하는 거 꼭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정리해야 돼요. 산업개발진흥지구라는 말은 없습니다. 유통 빠져버리면 틀려요. 관광개발진흥지구라는 말은 없습니다. 휴양 빼먹으면 틀려요. 내용 아시겠어요? 이거 정리하고,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단지를 집적화시키는 곳이야. 그냥 냈다 아파트 때려짓는 곳. 산업유통, 공장 짓고 유통 물류센터 짓는 거죠. 자, 관광휴양, 관광단지 조성하는 겁니다. 콘도 짓고 하는 데예요. 호텔 짓고. 자,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잠깐만요. 여기 보고 이해를 조금만 하면 돼요.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가 필요하잖아요.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또는 이렇게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이 들어갈 때 복합개발진흥지구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없는 주거단지 조성, 산업유통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려면 그때는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해요. 내용 이해 가요? 여기에 없는 개발진흥지구를 뭐라 그런다? 특정개발진흥지구를 한다. 우리 서울은 7개의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포, 충무로 쪽에 인쇄, 그 다음에 동대문의 투타타워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무슨 동대문 뒤쪽으로 해서 장안평 이쪽으로 해서 무슨 놈은 봉제산업 뭐 이런 특정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7개가 지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없는 내용들은 특정 개발 진흥지구라고 그래요. 내용 이해가요? 예, 그 정도. 뭐 내용은 특별히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특정 용도 제한지구 나오죠? 자, 밑줄 긋고 별표. 별표입니다.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 말 그대로예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선생님들 여기 한번 봅시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특정한 용도를 제한하겠다는 지구예요. 내용 이해가요? 여기가 주거단지고 학교들이 있고 관공서 있으니까 숙박시설 용도는 못 들어옵니다 하고 제한해요. 그러면 숙박시설 용도 제한지구. 여기 학교들이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니까 PC방 못 들어오도록 합시다. PC방 용도 뭐 제한지구라든지 유락시설 못 들어오게 합시다. 유락시설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자, 특정 용도를 제한합니다. 자, 봐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 자, 이 부분에 밑줄 긋고 또 별표 쳐야 돼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밑줄.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겁니다. 밑줄 긋고 별표 쳤어요. 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가 뭐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다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가 뭐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됩니다. 자, 복합용도지구 밑줄 긋고 별표 쳐야 되겠어요. 자, 지역의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 이 부분입니다.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밑줄. 별표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 지금 이 강조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오늘 죽으라고 공부해 주셔야 돼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합니다. 밑줄 그었어요. 아, 별표 치고 완화요, 강화요? 완화지? 완화지? 완화해야 여러 용도가 들어올 수 있겠지? 여러 용도가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 복합용도. 여러 용도 지구가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 복합용도 지구요. 다시 여러 용도 지구가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 복합용도 지구라고. 내용 됐어요? 복합용도 지구. 이번에 복합용도 지구 새로 신설되면서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제가 이 내용이 이게 뒷장에 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뒷장은 제가 이순환 때 갈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면. 자,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요, 강화요? 완화에 동그라미 쳐야지. 이걸 강화로 고쳐버리면 틀립니다. 강화로 고쳐버리면 틀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용도가, 복합용도가 뭐 안 되잖아요. 들어올 수 없잖아요. 자,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요, 강화요? 완화다. 자,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하는 게 뭐다? 복합용도지구. 자, 그러면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게 뭐다? 특정용도 제한지구. 자, 그러면 그 위에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는 말과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는 말 서로 연결해서 비교 이렇게 써놔야죠. 아, 중요하다. 나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어떡하지?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추가 세분까지만 할 겁니다. 일순환에서는 추가 세분까지만 할 거예요. 자, 추가 세분. 시도의사 대도시시장은 밑줄 긋고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는 해당 시도 대도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경관지구 밑줄 긋고 밑줄 두 줄 경관지구 경에 동그라미 칩니다.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밑줄 두 줄 그어요. 밑줄 두 줄 그어놓고 중에 동그라미 칩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밑줄 그어놓고 두 줄 그어요. 밑줄 두 줄 특정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걸 또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잠깐. 선생님들 여기 봐봐. 여기 요것만 하고 이제 쉬자고.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용도치고는 일순환에서. 선생님들 이거 봐요. 세분되어지는 게 경관지구 세분되고 그 다음에 방제지구 세분되죠. 취락지구 세분됩니다.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까지 세분돼요. 이렇게 5가지가 세분이 되고 5가지가 세분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3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경관지구죠. 그 다음에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죠. 보호지구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나와? 옳지. 특정 용도 제한지구 나오죠. 제한지구가 이렇게 나와. 이걸 세분할 수 있다는 거야. 세분한다 이 말이요. 자, 경관지구 봐요. 경관지구는 지금 세분돼 있잖아. 그러니까 더 세분할 수 있다. 추가 세분할 수 있으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어디가 나와? 중요시설물. 여기에는 더 세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공용시설 보호지구, 청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지구 또는 교정시설 보호지구 해서 더 나눌 수 있다 하는 내용이요.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세분이지. 이건 추가 세분이고 요건 세분이라는 말을 쓴다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세분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숙박시설 용도 제한지구, 유락시설 용도 제한지구 더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지. 실례로 나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이야.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서울에 영등포에서 쭉 어디를 가냐면 인천까지 가겠습니다. 간석 오거리까지 갈 거예요. 인천시까지 갈 거예요. 가다 보면 부천, 경기도 나와요. 경기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인천시입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가 이제 경기도 부천이고. 영등포에 쭉 가다 보면 영등포, 신도림, 구로 나오죠. 구일 나옵니다. 개봉 나와요. 오류 나오죠. 역곡 나옵니다. 천왕 나와요. 쭉 가다 보면 이 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 말이죠. 건물이 따닥따닥 다 붙어 있어. 어디서 어디까지가 서울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부천이고 경기도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다시 인천이 시작되는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처음 가면. 밤에 가는 거 말고 낮에 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살짝 웃을 뻔한 건데 구분이 잘 안 가지? 안 가봐서 몰라? 그래, 구분이 안 간다고 해봐. 구분이 안 가죠? 구분이 잘 안 가. 그런데 여기를 쫙 가다 보면 역곡 넘어가지고 거기에 약간 오르막이 있다고. 오르막이 있으면서 녹지축이 약간 나와요. 그러면서 유한공전이 있는 부분이야. 유한대학교 지금은. 그 부분이 녹지축이 살짝 나와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도봉구 쪽으로 해서 의정부 간다 하더라도 전부 다 건물이 이어져서 그런데 약간 경계에 보면이 논밭 있고 하는 부분이 살짝 나와요. 이 부분이 도봉구에서 의정부 갈 때 이 부분이 뭘로 지정이 됐냐면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이 경계입니다. 시계 경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시계 경관지구는 여기 있어 없어? 경관지구에 없죠. 더 추가적으로 세분한 거야. 서울특별시에서 뭐 하려고 한 거냐 하는 거야. 이 시계 경관지구 서울특별시의 바운더리입니다. 이 경계의 경관지구가 지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다 뭐가 지정이 되냐면 오늘 하겠습니다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고. 제가 개발제한구역은 음식점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시계 경관지구로 딱 지정이 되면 해당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행위제한보다도 훨씬 더 세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예 음식점도 안 된다고 이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특별시의 바운더리에 이렇게 서울특별시 바운더리에 시계 경관지구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 이런 내용이 세분이야. 추가 세분.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범박동 주민들이 시흥의 범박동 주민들이 구로 쪽에 무슨 놈의 화장장 설치한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더 가까운데 한 200m밖에 안 떨어진 바운더리에 설치하니까 그런 건 설치하도록 하고 우리는 음식점도 못하도록 하게 한다 해서 막 데모했던 적이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 없어. 그래. 자, 이게 세분 이렇게 잡아요. 세분. 우리 경중을 특화해서 뭐가 무시 중하고 무시 안 중요한 건지 무시 중한데 경중을 특정해서 세분하자. 잡아가겠습니다. 중한 거가 중하지 않은 것을 특정해서 세분하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따라서요. 경중을 특정해서 세분하자. 경중을 특정해서 세분하자. 이제 시도의사, 태도의사가 이제 자기 조례로 더 세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원래 법령에서 없는 내용도 더 세분해서 정할 수 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이제 요 정도만 하고 용도 지구에서는 지금 설명할 거리가 많은데 용도 구역으로 넘어갈 거예요. 95쪽. 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